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죠? 작업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 한 6가지 정도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풀고 리뷰도 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문제에서 이미 나갔는데, 자, 보시다시피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레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메인 스레드 이 이름은 JVM이 생성과 동시에 부여를 하는데요. 작업 스레드 이름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통상 0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스레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n개까지 이렇게 숫자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getName을 통하면 우리가 뭡니까? 스레드의 이름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스레드 이름을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0,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도대체 어떤 스레드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레드별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별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그때 우리가 이 스레드에 이 스레드는 무슨 스레드다, 이런 스레드다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어떤 스레드가 이걸 하고 있네 라는 걸 여기에서 에러가 터지면, 예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그 스레드가 정의된 클래스로 찾아가서 런 메서드를 수정을 하든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thread.setName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스레드 이름을 메인에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웬만하면 클래스, 스레드 클래스를 생성할 때 생성자에서 이름을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는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의 객체의 참조 없기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많이 보여드렸다. 그죠? thread.current thread 하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를 리턴을 하는데, 그냥 얘가 스레드를 리턴을 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점 해서 이렇게 getName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스레드가 실행을 하고 있지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getName을 통해서 혹은 setName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사용은 안 된다. 단지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디버깅 과정에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찾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알고자 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뭐죠? 빈번하게 사용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사용을 하는 편이라 여러분들도 좀 사용을 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 스레드 이름이 뭔지 알아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괜히 이 파일 저 파일 자바 파일 건드릴 필요 없이 단일 파일만 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쓰시는 게 이 setName하고 getName을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은 보죠.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개념은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살짝 설명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스레드의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까먹었다. 사용자 우선순위하고 순환 할당 방식인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스레드는 항상 컨커런시가 있고요, 패럴리즘,
즉 동시성과 병렬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동시성이라는 것은 concurrency가 영어로 concurrency가 동시성인데, 우리가 멀티 작업을 위해서 만약에 싱글 코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싱글 코어라면 코어가 한 개 있다, 그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 PC를 봐도 제 것도 봐도 지금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성능에 가보면 지금 스레드가 2791개예요. 여러분들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PC에 이렇게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코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쿼드 코어죠, 그죠? 4개단 말이야. 근데 이 4개가 예를 들어서 4개가 한 개라고 칩시다. 싱글 코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싱글 코어를 만약에 4분의 1을 이거 나눴다고 해도 한 500 몇 개가 얘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서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얘도 돌려놓고 또한 뭐 내가 뭐 이러한 PPT 이런 거 얘도 돌려놓고 이러한 뭐 이러한 익스플로러란다. 윈도우 탐색기도 열어놓고 뭐 카카오톡도 열어놓고 막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계속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CPU는 코어가 한 개짜리라면 한 몇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놨다. 그러면 그거를 시간으로 조각을 내서 슬라이스 방식으로 타임 슬라이스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스레드를 이 한 개를 잠깐 실행했다가 또 다른 스레드를 잠깐 실행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코어가 스레드를 실행했다가 다시 실행 대기 상태로 시켰다가 이렇게 진행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어에 이게 CPU가 만약 이 스레드 1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실행하는 거예요. 잠깐 실행을 하고 그 타임 슬라이스 주기는 CPU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다 틀려요. 왜냐? CPU 스케줄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가 이건 몇 초 실행한다, 저건 몇 초 실행한다 이렇게 장담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 2를 또 가져다가 잠깐 실행을 하고 이 실행 상태가 됐다가 우리가 다시 실행 대기 상태로 돌아가고 실행 상태가 됐다가 실행 대기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CPU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코어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씩 실행하는 게 바로 따라합니다. 동시성. concurrency.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병렬성이라는 패럴리즘이라는 개념은 이 코어가 한 개가 아니고 이제 듀얼 코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는 스레드 1, 2가 두 개가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스레드가 코어당 한 개씩 잡아서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동시가 아니라 동시간대에 이렇게 실행을 할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병렬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병렬성에 딱 맞게끔 코어의 개수에 딱 맞게끔 이렇게 스레드가 저글리는 만무하겠죠. 예, 맞습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멀티개의 코어가 하나씩 스레드를 맡아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걸 우리는 따라합니다. 병렬성. 패럴리즘. 혜재이 씨 안 따라할래? 내가 안 본 것 같지? 죽을라고. 그래서 이 개별 멀티코어에서 개별 스레드들을 이렇게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셨다시피 제 쿼드 코어에도 4개짜리 코어에도 2800여 가량 되는 스레드가 존재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혼자?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코어에 한 500개씩 잡아서 처리한다고 치면 500개씩 그러면 얘는 동시성과 병렬성을 같이 지니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만약에 내가 이 오캠이라는 녹화 프로그램과 이 PPT를 띄워놓는 이 두 개의 스레드를 만약에 이 코어 1에서 자바 처리해주고 여기에서 코어 2에서 뭡니까 이클립스 실행하고 뭐 그리고 뒤에 뭐 여러가지 스레드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잡아서 처리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또한 이 여기 자체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요거 하나만 뜯고 보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근데 이 코어가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병렬성도 같이 겸비를 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반장 이거 한번 읽어봐. 요즘은 대부분 멀티코어이기 때문에 우측 그림을 확장시켜 나가보면 된다. 하지만 워낙 스레드가 많아서 동시성과 병렬성을 동시에 가지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100%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코어를 3000개씩 해주는 코어가 어디 있어? 그런 코어가 있으면 진짜 와, 돈이 얼마 할까요? 그렇게 개발도 못할 분들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동시성과 병렬성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스레드가 왜 내가 이걸 스레드를 먼저 스타트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실행이 돼서 끝나는 경우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아까 전에서도 우리가 해봤을 때 분명히 T1을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T2가 먼저 실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코어에 따로 잡혀가지고 누가 먼저 동시성과 병렬성에 의거해서 즉 CPU 스케줄러에 따라서 누가 먼저 실행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동시성과 병렬성을 같이 지니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이게 바로 동시성과 병렬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 스케줄링, 다른 말로 CPU 스케줄링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지금 우리와 같은 경우 스레드의 개수가 코어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 그래요, 다. 요즘 시대는. 맞죠? 이렇게 뭐 코어의 수보다 적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컴퓨터를 만지면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을 게 어떻게 할 건가? 이미 다 가르쳐 드렸어요. 자, 스레드를 어떤 순서로 동시성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 이게 바로 스레드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과 동일합니다. 스케줄링이고요. 스케줄링에 의해서 스레드들은 번갈아 가면서 런 메서드를 조금씩 실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 그런데 이 자바 언어에서 스케줄링을 잡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자, 요 그림을 잠깐 보세요. 그림을 보면 CPU에 있는 코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실행 대기 상태를 우리가 런어블 상태라고 하는데 이 런어블 상태로 이렇게 스레드가 3개를 존재한다면 이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이노마가 잠시 들어왔다가 런을 잠깐 실행하고 나가고 이노마가 잠깐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노마가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여러분들 몰라. 아마 개발한 사람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동시성과 병렬성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느낌은 알겠죠? 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방법 중에서 자바의 스레드 스케줄링 방식에서 우선순위 방식, 즉 프라이어리티라는 방식과 그리고 순환 할당 방식이라고 해서 라운드 로빈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바는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써도 되지만 자바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순환 할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순환 할당 방식. 라운드 로빈.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 방식. 프라이어리티.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선순위 방식은 사용자가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조금 이따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는 안 먹힙니다. 잘 안 먹혀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 스케줄링 프라이어리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제일 낮은 게 민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5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10인데요. 5는 노멀 프라이어리티라고 하고 10은 맥스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상수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민 프라이어리티, 노멀 프라이어리티, 맥스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상수값으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10이 제일 높고요. 제일 낮은 거는 1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100%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100%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단지 CPU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10으로 설정했는데 웬만하면 여기에 실행 대기 상태 중에서 같은 스레드가 이렇게 1, 2, 3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레드를 생성을 하면 5입니다. 5. 노멀 프라이어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스레드 3을 예를 들어서 10으로 설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끝나는 경우가 높아진다는 거죠. 100%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얘가 약간 높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 프라이어리티 해서 우리가 10으로 설정을 해주면 얘가 하는 소리가 이 스케줄러, 이제 CPU 스케줄러한테 야, 내 10이니까 CPU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조금 더 실행시켜줘. 다른 애들 비해서.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좀 더 실행시켜, 임마. 이거예요, 이거. 근데 100% 얘가 먼저 끝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실행기에, 이게 런되는 실행기회가 높아지므로, 다른 거에 같은 작업이라면, 다른 거에 비해서 일찍 끝나는 경향의 수가 높다라는 거지, 100% 얘가 먼저 끝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프라이어리티 방식인데요. 이 프라이어리티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방법 중에 한 개가 있어요. R집 사용하셨죠? R집 풀 때 보면 옆에 보면 이것도 여기 해가지고 이래 띡 돼 있다. 뜩 누르면 여기에서 제일 빠르게 뭐 압축 푼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압축할 때 기억납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의 인강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내가 어딘가에 또 많이 했다, 그죠? 이거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뭐 영화 보듯이 볼 것도 아니고 이거를 맞죠? 여튼 이걸 내가 우클릭해서 압축을 한다고 치죠. 압축을 하는데 여기 쭉 포맷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통 우선순위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높은 순위, 높은 우선순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뭘까요? 가장 높은 순위 이거 10이에요. 여기 같은 스레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많이 시켜도 이 뜻이고 이건 한 8쯤 될 거예요. 8. 이거 5고요. 그리고 이거 한 3쯤 될 거고 이거 1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 좀 시키도 이 뜻이에요, 이 뜻.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우선순위 방식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테스트는 해보겠지만요. 이거는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깨놓고 얘기해서. 왜? 100% 될 리라는 보장은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리소스에 영향을 끼칩니까? 스케줄러는 스케줄러대로 자기만의 CPU 스케줄러가 스케줄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구태여 옆에 누가 나타나갖고 막 공부해라 밥 먹어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뭐 맞나요? 그래서 자바는 우선순위하고 순환 할당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베이스 근간이 되는 게 자 따라합니다. 순환 할당 방식.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이거 정보처리 기사에도 순환 할당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 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러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얘는 절대 코드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코드로 제어하려고 해도 어떤 코드를 써야 될지 나도 몰라. 그냥 이건 알아서 놔둬야 돼. 그래서 코드로 제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뭐냐, 소위 말해서 시간 할당량인 거예요. 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맞나요? 그거를 이렇게 채 쓸듯이 채를 썰어요. 칼로 착착착착착착착. 어떨 때는 길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얼빵아 해가지고 이제 무 써는데 뭐 어떨 때는 길게 쓸고 어떨 때는 짧게 쓸고 뭐 이게 사람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시간을 할당량을 슬라이스해요. 잘라요. 잘라가지고 촘촘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정해가지고 하나의 스레드를 정해진 시간만큼 CPU가 요만큼 실행하고 갖다 보내고 또 다른 스레드 요만큼 실행하고 갖다 보내고 이런 스타일이 이런 방식이 바로 뭐다? 순환. 영어로 라운드 로빈 방식.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라운드 로빈 혹은 순환 할당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래 놓고 이거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위에 우선순위 이거 하나 떡 던져 놓고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요까지만 하죠. 일단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스레드 우선순위인데요. 여기에 아까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뭡니까? CPU 안에 들어있는 코어의 개수를 의미하죠. 그죠? 네, 그래서 봅니다. 스레드들이 동시성을 가질 경우 이 뜻은 동시성이라는 게 바로 한 코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번갈아 가면서 실행하는 게 동시성이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동시성을 가질 경우에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는 1에서부터 10까지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성했던 모든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5입니다. 5. 보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코드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00%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스레드에 set priority라는 세터, priority 세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max priority 하면 얘는 여러분들이 10을 넣어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5 그리고 요건 1입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얘가 제일 높죠. 그죠? 그러면 얘는 CPU 스케줄러한테 가서 마 좀 더 시키도 임마 나를 이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선순위의 효과인데요. 자, 싱글 코어인 경우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실행 기회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보다
작업을 빨리 끝내는 경향이 많다라는 그거밖에 없지만 100% 얘가 먼저 끝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우선순위라는 게 이것도 지금 적어놨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웃기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 보면 자 쿼드코어인 경우에는 4개의 스레드가 병렬성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병렬성으로 실행되잖아. 4개 코어하면 맞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스레드의 개수가 4개 이하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동시성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한 개씩 갖다 도맡아서 독립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 방식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죠? 최소 5개 이상 우선순위를 5개 이상이 돼야 어느 누군가가 2개를 잡아서 실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그래서 그거는 동시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현실성과는 너무 먼 얘기죠. 맞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그 작업관리자 들어가 보면 보통 스레드가 1500개 이상은 될걸요? 맞나요? 예, 그렇게 되는데 무슨 4개의 쿼드 코어에서 헛소리 하고 있어. 그죠? 맞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자, 두 번째 이론을 마치도록 할게요.